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이제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10월이죠. 이제 9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저희 10월의 첫날을 지금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 연휴가 또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오랜만에 이제 본가에 내려갔다 올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어느새 바람결이 정말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공기에는 또 살짝 선선함도 느껴지고 해는 조금씩 조금씩 더 짧아지고 있고요. 나뭇잎 끝엔 가을빛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던 한가위, 또 추석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전엔 정말 추석이 다가오면 시장 골목에 송편 빚는 재료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장거리 귀성길을 준비하면서 이른 아침 또 짐을 꾸리던 풍경도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은 또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또 335 모여서 또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꼭 집에만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게 또 좀 다양하게 풍경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또 마음만은 또 똑같잖아요. 저희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쵸? 아, 혹시 여러분들도 벌써 조금 마음이 들떠 계신가요? 뭔가 왠지 이번 주는 시작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월요일 하면 또 월요병 이러면서 조금 힘든데, 저는 어제 월요일부터 굉장히 이번 주는 그냥 신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내일 본가로 내려가게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이번 KTX 기차표도 굉장히 굉장히 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정말 7시부터 그게 기차표 예매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6시 50분부터 대기를 타고 이제 들어갔는데 링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저는 이제 휴대폰도 하고 노트북으로도 하는데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출근길 그 지하철에 노트북을 들고 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휴대폰을 보자니 애초에 서버가 터져서 들어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가를 안 내려갈 순 없고 정말 정말 그때 정말 울먹거리면서 제가 그 티켓팅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평소에도 똥손이라 이런 티켓팅 하는 거에 정말로 소질이 없는데 일단 어떻게든 집을 내려가야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솔직히 이번엔 연휴가 거의 10일 가까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출근길에 택시를 타서 이제 노트북과 휴대폰을 동시에 하면서 근데 심지어 출근을 해서까지도 제가 했어요. 출근 전까지 막 옷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보고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호다닥 해서 결국 2시간 반 만에 성공했다는 이번 추석 명절 티켓팅.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날 생각에 또 그동안 미뤄뒀던 휴식, 힐링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기대에 벌써부터 저는 너무나도 설레고 기대가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주 시작은 그냥 너무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얼른 집 내려가야지 하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행복한 일이나 기대되고 좀 즐거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게 100% 확정이 되면 뭔가 모르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운이 뿜뿜하고 또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또 누군가는 이번 추석이 살짝 쓸쓸할 수도 있죠. 여건상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혼자 조용히 명절을 보내야 하시는 분들도, 또는 이맘때면 굉장히 또 절절하게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만큼은 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어도 또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이 가을, 이 계절, 소중한 사람들과 웃음꽃을 피우면서 마음속의 그리움을 또 달빛 아래에 조용히 풀어내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또 넉넉한 한가위 선물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또 오늘의 야식은 독서 힘차게 한번 달려볼 텐데요. 이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어떤 야식을 가져와야 하나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또 오늘 야식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이제 명절을 기대하며 또 명절이 오기 전 마지막 방송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명절에도 찾아옵니다. 추석 때도 찾아올 거고요. 이 정말 보름달과 같은 이 추석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저희 한가위 전 저도 오늘 풍성하게 오늘의 야식은 독서 방송을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두눈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뒤지요 두 번 다신 생선 가게 들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왜 둘이라네 이제 바다가 떠날 거예요 거미라 꿈을 쳤어 물고기를 잡으러 나는 낭만고 야니 슬픈 도심을 비춰 춤추는 작은 별들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1부는 책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간단한 줄거리와 작가님 소개 도와드리고요. 또 좋았던 구절들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바로 2부로 넘어가서 저희 책 밖으로 또 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또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야식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 가져온 책은 리사 리드센의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로도 유명하고요. 북유럽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작가님인 리사 리드센은 스웨덴 체북단의 시골 마을에서 자라서 지금은 웨스테르순드 근교에서 거주하면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밟으시는 작가님이십니다. 그의 첫 소설인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이죠. 이 책은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가족에게 남긴 메모를 발견한 경험에서 착안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북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24년 스웨덴 올해의 도서상을 수상하며 세계 32개국, 32개국의 출간 계약이 이루어진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리사 리드센 작가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요. 이분은 이제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이 첫 데뷔작입니다. 출간 직후에 이 소설은 스웨덴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 언론과 독자 모두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롱홀맨 작가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고요. 또 이 책으로 인해서 베스트셀러 1위를 바로 데뷔작으로 기록을 하셨죠. 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에게 수여하는 엠틀란드 헤르에 달렌의 문학 부문 문화장학금을 받았으며 또 2024년 가을에는 예테보리 도서전에서 열린 공식 시상식에서 2024 스웨덴 올해의 도서상으로도 선정되셨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께 추석 전에 과연 어떤 책을 가져오면 조금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추석이잖아요. 명절이고 정말 큰 한가위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대를 넘나들면서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넓게는 또 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또 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까지도 한 세대가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만나게 될 텐데요.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 책이 좀 생각보다 유익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해와 사랑을 찾아가는 이런 감동적인 작품의 책으로 제가 한번 선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가님께서 아무래도 이 데뷔작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정보가 많지가 않은데요.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호다닥 듣고 와서 바로 이 책의 줄거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고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선희님의 곡이었고요. 제가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렇게 조금 몽글몽글하고 좀 감동적인 이런 책을 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들께 꼭 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으로 저희 한번 문을 열어봤고요. 저희 그럼 이어서 오늘의 아식은 독서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 줄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봐야겠죠. 네, 이 책은 리사 리드센의 첫 장편 소설이고요. 북유럽 스웨덴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새들이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이 죽음에 대한 메타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보 안데르소는 89세의 노인입니다. 89세죠. 아내는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50대 후반의 아들 한스는 부인 소니아와 이혼했고 엘리노르라는 손녀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보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버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반려견 식스텐을 돌보기 어려워 아들 한스는 식스텐을 다른 곳으로 입양시키려고 하지만 보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힘은 고사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고 샤워도 해야 하죠. 의식은 명료하지만 수시로 잠에 빠지고 원하지 않는 순간에 바지춤이 뜨뜻해지기도 합니다. 기저귀를 차기 싫지만 이런 일은 요양보호사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노인의 기억을 따라갑니다. 어렸을 때 겪었던 아버지와의 불화를 성장하며 경험한 마초적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과 자신의 결혼, 아내에 관한 생각, 아들 한스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손녀딸인 엘리노르에 관한 기억은 노인을 미소 짓게 하지만 현실 속 아들과 요양보호사 등은 간섭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 좋은지 간섭해오는 일에 너무나도 지쳐버렸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게 더 좋을 수 있지? 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들 한스와 요양보호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반려견 식스텐과 산책을 나갔다가 넘어져 쓰러지고 아내에게 쓴 편지를 붙이려고 집 앞 우체통 앞에 밤에 나갔다가 지역을 순찰하던 공무원들에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은 아들인 한스에게 즉각적으로 연락이 가죠. 89세 노인의 일생을 따라가며 나의 부모님과 나, 또 아내와 나의 자녀들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 관계는 삶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삶을 피폐하기도 만드는 그 끊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하는데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89세 노인 보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머니를 보며 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슬퍼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안도하고 있었을까? 기억력이 크게 떨어진 보는 특별한 날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 날은 바로 아들인 한스가 집에 오기로 한 날이죠. 아들과 갈등하면서도 아들의 방문을 무의식 속에서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한스에게 죽기 전에 보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난 네가 자랑스럽단다. 이 구절에서 제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신뢰가 쌓일 화해의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을 보고 나서 제가 정말 좀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절인데요.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으려는 이들, 또 뜨거운 화해와 깊은 사랑에 대한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정말 잘 표현해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프레드릭 베크만은 이 책은 작별 인사를 해야 했던 누군가를 위한 책이다. 다그블라드는 한 노인의 지난 여름을 놀랍도록 감동적으로 묘사했다. 가슴 아프게 따뜻하다.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되바스 티드닝은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인간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에 대해서 정말로 짧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 정말 잔잔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들게 하고 또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주인공 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늙고 병든 몸에 보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짠하고 또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나의 미래, 또 나의 부모님의 미래, 나의 자식의 미래까지 조금 곱씹게 만드는 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번 이어서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너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다시 우리 불러줘.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다시 우리 불러줘.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여기는 지금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네, 이 보가 죽음에 가까워 올수록 미움이 가득했던 마음이 사실 사랑에서 온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들 한스에게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죠. 너도 알다시피 난 네가 자랑스럽단다. 아, 정말 이 말을 실제로 제가 듣게 된다면 정말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이 책에서 좀 감동적인 구절들, 좀 좋았던 구절들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당신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당신의 예전 모습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반면 한스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지금 당신의 모습만 볼 뿐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프레디니카를 만나러 가는 장면인데요. 치매가 정말 가슴 아픈 병인 게 이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웠던 이런 추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 기억하고 있는 사람만 그 기억을 꺼내고 또 다시 꺼내고 그 사람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한 병인 것 같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켜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이 배의 선장은 바로 나라고. 이건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보가 노인이 되고 난 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신에 대해 결정하는 것도 남들이 나에게 묻지 않고 아들 한스에게 묻는 모습을 보며 무척 화를 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나의 친절이 그들에게는 무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내게 몸을 붙여오는 식스텐 뿐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니 왠지 짜증이 났다. 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포옹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 없이 불편했다. 엘리노르는 타지에서 공부를 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포옹을 건넸다. 마치 이 세상에는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렀던 보.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들 한스를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랑스럽다 라고 표현한 무뚝뚝하지만 또 노인과는 다르게 노력하는 보.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우리는 이미 히스모포르스에 묻힐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고 나는 비석을 원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한스 앞에서 이런 말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다. 이 부모는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준비를 하지만 자식은 또 수용하고 준비할 수가 없죠. 거부할 수 있을 때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스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부모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모든 말을 듣고 새기려고 하게 됩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말에 매달렸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사람이 한스였으면 좋겠다고 바랬다.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비록 내가 겉으로는 심술궂고 무뚝뚝해 보일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이 구절이 정말 이 보의 진심이 너무나도 가득 담겨있는 부분이죠. 이 표현이 서툴러서 정말 아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을 마음껏 이렇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결국 정말 이 무뚝뚝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아들이 가장 최고고 정말 자랑스러웠다는 이 보의 솔직한 이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스카프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타들어가는 듯 아픈 마음을 감은 눈꺼풀 뒤에 숨겼다. 이 세상에 한 인간을 낳아 기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를 갖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어떻게 이처럼 복잡한 일로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이 보의 삶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정말 읽는 내내 가슴이 또 먹먹했습니다. 정말 이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이라는 소설은 단순한 소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독자는 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 화해, 그리고 또 삶의 존엄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책은 잔잔한 울림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과 화해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요. 또 정말 표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네, 저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돈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왜 엄마 내 맘도 모른 채 매일 똑같은 잔소리로 또 자꾸만 보채. 난 지금 차가운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갈 새처럼 답답해. 원망하려는 말만 계속해.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왜 애처럼 보냐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나도 마음이 많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난 엄마의 눈엔 그저 철없는 딸인 거냐고. 나를 혼자 있게 놔도.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랄라. 엄마 나를 좀 믿어줘. 어려운 말이 아닌 따스한 손을 내밀어줘요. 날 걱정해주는 엄마의 말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섭게 느껴져. 왜 몰래 눈물을 훔쳐요. 조용히 가슴을 쳐요. 엄마의 걱정보다 난 더 잘해낼 수 있어요. 그 무엇을 해내든 언제나 난 엄마의 딸로 다 버텨내고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요.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엄마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라고.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 엄마가 딸에게라는 이 양희은님의 노래를 듣고 정말 들을 때마다 펑펑 많이 울었는데요. 사실 지금 방금도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틀어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저도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들으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오늘 들고 온 야식도 굉장히 또 가족의 부모님의 소중함
또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보니까 어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틀어드렸는데 제가 괜히 울컥하고 말았네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야식은 한 노인의 저물어가는 삶과 함께 그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 정말 어린 시절에는 어서 나이를 먹고 싶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너무나도 되고 싶었고, 뭔가 어른이 되면 뭔들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아, 정말 일단 뭐가 됐든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좀 더 강해지고 힘이 좀 더 세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과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정말로 저도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릴 때는 정말 내가 어른이 되면 제약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그런 게 굉장히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자유로워 보이고 구속받지 않아 보이고 그랬는데 이 막상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 짊어져야 할 압박감, 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들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게 자유지만 자유가 아닌 이런 억압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이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그런 이슈들과 문제들도 많고 또 슬프면 슬프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이렇게 어릴 때처럼 감정을 정말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표출할 수 없고 최근에 또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말을 들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어른은 속으로 울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 수 없는 이 정말 어른의 세계는 정말 멀고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또 할머님, 할아버님 나이가 됐을 때는 정말 어떤 감정을 느낄지 지금으로서는 감당도 안 되고 상상조차도 되지 않는데요. 정말 앞으로 더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정말 간단한 일에도 결국 내가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정말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이면 다시 아기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 말이 정말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좀 먼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우선 이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일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특히 요즘 정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또 외롭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근데 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크나큰 행운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에 아무런 후회가 없기를 굉장히 소망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보는 아들과 반려견의 문제로 또 보는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 아들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드디어 전하면서 후회가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을 보내죠. 저도 이
보가 아들에게 했던 마지막 그 구절을 보고 나의 인생에는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떤 말을 내뱉을까? 어떤 말이 가장 후회로 남아있을까? 어떤 거를 굉장히 미련을 가지고 있을까? 솔직히 지금으로선 가늠은 가지 않지만 과연 내가 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누가 또 어떤 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떠오를까? 그 순간이 되면 정말 아쉽고 정말 마지막으로 꼭 전해야 할 말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그 순간에 어떤 말을 어떻게 보면 유언이죠.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게 될지 저조차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기 전까지 정말 후회와 미련 없이 이렇게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도 잘 하고 또 잘 지내고 이런 생을 보낼 수 있었으면 정말 미련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 책을 잘 가져왔다고 느낀 게 또 추석이잖아요. 그쵸?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날 거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거고 많은 분들을 또 기리게 될 텐데요. 정말 요즘 바쁘고 바쁜 이 현대사회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 8개월 만에 본가를 내려가는 건데 정말 만나기가 너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바쁘다 보니까 각자 생활이. 그런데 이 명절, 이 한가위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오랜만에 3, 4, 5 모여드는데 이 순간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순간을 정말 잘 즐기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날 싸우지 말고 괜히 얼굴 붉히지 말고 정말 웃으면서 그 며칠 되지 않는 그 연휴를 정말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2025 추석도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가족 또 친구 많은 분들과 좋은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럼 추석 끝나고 와서 연휴 때 한번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식은 독서, 지금까지 DJ 신민아였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